안녕하세요 여러분, 환경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우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합격 수질환경기사 필기 2020년도 상하수도 계획에 대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회차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의 접합 방법을 정할 때의 고려사항으로 가로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두 개의 관로가 합류하는 경우에 중심 교각은 되도록 60도 이하로 해야 되며 곡선을 갖고 합류하는 경우에 곡률 반경은 내경의 5배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해당 회차에서의 답은 3번으로 잘못 나와서 1번으로 수정되었으며 마찬가지로 교재에도 3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번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23번 문제입니다. 도시의 인구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 결과라면 연평균 증가율은 무엇인가? 현재 인구는 45만 명이며 10년 전의 인구는 20만 명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공식을 알고 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을 한번 적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평균 증가율을 구하기 위한 공식은 PN은 P0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PN은 현재 인구, P0는 10년 전의 인구, R은 연평균 증가율, N은 경과 연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솔브 기능을 이용해서 바로 풀어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양을 통해서 한번 정리한 후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풀이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P0를 저항으로 넘겨주게 되면 분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P0분의 PN이 되며 우항에는 1 플러스 R의 N제곱꼴이 됩니다. 그 다음에 N제곱꼴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저항과 우항을 N분의 1제곱꼴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것은 지수법칙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수법칙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걸로 알고 있죠. 자, 그래서 N분의 1제곱이 되며 우항에 있는 N제곱은 소거가 돼서 1 플러스 R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궁금한 연평균 증가율에 대한 R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1을 넘겨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R은 P0분의 PN의 전체의 N분의 1제곱 빼기 1로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각각의 인자에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P0는 무엇이었냐면 10년 전 인구이기 때문에 20만 명을 대입, 그 다음에 PN은 현재 인구이기 때문에 45만 명을 대입하면 되고, 그 다음에 N은 경과 연도인 10년을 대입해서 10을 대입하기만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0.084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4번 문제, 펌프의 토출량과 유효 흡입수도 그리고 규정 회전수가 주어진 경우에 비교 회전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식을 암기하고 있다면 쉽게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공식을 먼저 적어보도록 할게요. 비교 회전도를 NS로 둔 상태에서 공식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회전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먼저 규정 회전수 곱하기 H분의 Q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HQ로 적은 다음에 1, 2, 3, 4를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1 나누기 2, 그 다음에 3 나누기 4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대입할 때 유량은 무조건 미터 세제곱 퍼 미니트로 대입을 해야 되며 마찬가지로 유효 흡입수도에서는 미터 단위, 그 다음에 규정 회전수는 회전당 분을 사용해서 대입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주어진 단위에서는 바꿔야 될 단위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만 하면 답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규정 회전수는 2000회, 그 다음에 유효 흡입수도는 8m이기 때문에 8의 4분의 3제곱, 그 다음에 토출량은 12이기 때문에 12의 2분의 1제곱을 해주게 되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1456.48회가 나오게 됩니다. 회 퍼
미니트 단위가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답은 반올림한 값인 약 1457 정도 나온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5번 문제입니다. 하수의 계획 오염 부하량 및 계획 유입 수질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많이 정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1번 계획 유입 수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획 오염 부하량을 계획 1을 최대 오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을 캐치해 주셔야 됩니다. 하수의 계획 유입 수질은 계획 오염 부하량을 계획 1을 최대 오수량이 아닌 평균 오수량으로 한다는 것을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평균 오수량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번, 3번, 4번도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정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 문제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인 유량 조정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조회 용량은 체류 시간 3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조회 용량은 3시간을 표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 1일 최대 하수량의 시간 평균치에 대해서 1.5배 이상을 조회 용량으로 합니다. 따라서 지금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해설 및 용어 설명에 나와 있는 유량 조정저에 대한 부분을 정독을 많이 해보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제 상수도 시설인 도수 시설에서 도수 노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1번 원칙적으로 공동도로 또는 수도 용지로 한다. 맞는 보기. 2번 수평이나 수직 방향의 급격한 굴곡을 피해준다. 맞는 보기가 되겠고 3번을 보게 되면 관로상 어떤 지점도 동수 경사선보다 낮게 위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때 동수 경사선보다 높게 될 경우에 즉 보기처럼 낮게 위치하지 않고 위에 위치할 경우에는 관로에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동수 경사선보다 낮게 위치해야 됩니다. 따라서 틀린 보기는 3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음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문제. 지금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매닝 공식을 이용해라 라는 게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매닝 공식은 아주 중요한 공식이죠. 왜냐하면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2차 시험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매닝 공식을 적은 후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닝 공식, 이것은 유속 공식으로서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조도계 수분의 1, 그 다음에 곱하기 i의 2분의 1제곱. 이때 i는 무엇이냐면 동수경사. 그 다음에 r에 3분의 2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이때 r은 경심으로서 새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r에 대한 공식도 같이 암기를 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럼 첫 번째 경심 r에 대해서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방형 수로라고 했는데 장방형 수로에서의 경심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조가 있다고 보았을 때 물이 이렇게 차 있다고 볼게요. 자, 경심은 물에 닿는 면적이기 때문에 경심은 물에 닿는 면적과 그 다음에 단면적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에 닿는 면적은 해당 부분만 표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때 깊이를 이용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심이 중요 포인트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때 유효 수심은 2m 그리고 폭은 2m라는 게 주어져 있죠. 자, 그럼 이제 공식을 그대로 활용해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유효 수심은 두 개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2를 해준 다음에 폭을 더해줍니다. 그 다음에 분자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단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폭 곱하기 유효 수심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2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경심은 무슨 값이 나오냐면 0.6667 미터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 인자들은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되기 때문에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닝 공식을 이용한 유속은 조도계수는 0.017 분의 1
그 다음 곱하기 동수경사는 2000분의 1입니다. 1 나누기 2000. 그 다음에 2분의 1제곱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방금 구했던 0.6667에 3분의 2제곱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단위는 그대로 미터 퍼 세크가 나오며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약 1.00 미터 퍼 세크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약 1 정도 되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0.91이 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문제입니다. 단면 형태가 직사각형인 하수관로의 장단점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시공 장소의 흙 두께 및 폭언의 제한을 받는 경우에 유리하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맞는 복이 되겠고, 2번 만류가 되기까지는 수리학적으로 불리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사각형에 대한 유량 및 유속을 구할 때 보다 편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보다는 더욱더 단순하기 때문에 보다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수리학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철근이 해를 받았을 경우에도 상부 하중에 대해 대단히 안정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직사각형을 보게 되면 상부 하중을 받게 되면 이 가운데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휘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이지 않고, 안정적인 녀석은 무엇이냐면 상대적으로 원형 그리고 계란형이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된다는 것을 체크하고 넘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 효율이 80%, 전향정이 16m인 조건하에서 양수량 12리터 퍼 세크로 펌프를 회전시킨다면 이때 필요한 축동력 킬로와트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물의 밀도는 1000kg per 미터 세제곱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네요. 자, 우리는 압력 구하는, 즉 축동력을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습니다. 암기를 해두셔야 되죠. 축동력 구하는 공식 P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로 G Q H로 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위 환산으로 충분히 풀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을 대입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 하나를 긋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색을 좀 검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밑줄 치고 푸는 습관을 들여야지 단위 환산할 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죠. 자, 먼저 물의 밀도는 1000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1000을 대입, 1000 그리고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G는 중력 가속도이기 때문에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때 Q는 유량으로서 12리터 퍼 세크를 대입해주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H만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H는 전향정으로서 16m를 대입해준 다음에 단위 환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지금 효율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고려해줘야 될 게 효율을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효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더 동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효율을 곱하는 것이 아닌 나눠준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때 80%이기 때문에 80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0.8을 나눠주면 되고, 이때 주어진 리터를 미터 세제곱으로 전환을 시켜줘야겠죠. 따라서 10의 세제곱 리터는 미터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단위 환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리터 소거되고, 그리고 미터 세제곱과 미터 세제곱이 소거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계산기에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2352 kg 곱하기 미터 제곱 퍼 세크의 세제곱이 됩니다. 이 단위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단위는 무엇과 같냐면 와트 단위와 같다는 것을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킬로와트에 대한 단위를 물었기 때문에 이때 와트 단위를 킬로와트로 바꿔줘야 됩니다. 킬로와트로 바꿔주게 되면 10의 세제곱만큼 작아지기 때문에 2.35
킬로와트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킬로가 붙으면 10의 세제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공학의 기초에서 배웠던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상하수도 계획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 공식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가 있고 단위환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식이 나온 부분은 반드시 암기를 하고 단위환산 연습을 충분히 한다면 이 상하수도 계획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일 2회차에 대한 상하수도 계획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